예, 명반응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 NADH와 NADPH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반응의 마지막 프로덕트는 NADPH죠, 그죠? NADH는 아닙니다. 네, NADH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NADPH는 여기에 끝에 포스페이트라는 이름이 이제 붙습니다. 구조는 거의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NADPH는 여기 당에 여기 안쪽에 OH 그룹이 아니고 포스페이트 그룹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물질은 코팩터로 작용합니다. 많은 생체 반응에 관여하고 있고 코팩터로 작용하면서 일렉트론 캐리어,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자를 주기 때문에 환원제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팩터로 작용할 때 켈빈 사이클, 또 리피드나 또 이제 헥산 이 신테시스에 물론 이제 CO2 리덕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조 조 이제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름 보시면요, 이게 N은 니코틴, N에 있는 니코틴 아마이드죠. 이 부분이 바로 니코틴 아마이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게 아마이드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데닌은 이쪽이 바로 아데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죠? 요게 이제 두 개가 포스페이트, 이제 이쪽 한쪽하고 이쪽 한쪽이 두 개가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기화학 반응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분석학 체계를 보면은 NADH는 이걸 환원된 형태고 이것이 산화된 형태는 NAD 플러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톤 하나와 전자 두 개를 받으면은 NADH로 되고 이것이 pH 7에서 되게 이제 우리 상체 반응 연구할 때는 다 pH 7에서 이게 되게 따집니다. 그래서 pH 7에서 이 표준 환원전이 즉 포멀 포텐셜 형식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0.320V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강 환원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상당히 환원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NAD 플러스도 역시 프로톤 하나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NADPH로 됩니다. 이것의 이 포멀 포텐셜 값이 마이너스 0.324V, 그래서 약간 NADH보다는 NADPH 환원력이 약간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기화학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펙트럼도 찍고 그래서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미생물 연료전지 할 때 이제 미생물이 기질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산화시키죠. 그죠? 산화시킬 때 그때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내부에서 NAD H 또는 NADH로 저장이 되죠. 또는 NADPH로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NADH에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동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매개체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제로 요 값이 이거보다 좀 더 양의 값을 갖는 그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자를 NADH에서 이제 그쪽으로 매개체로 이동을 하고 매개체가 다시 전극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한번 명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어디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전자를 취득해서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빛이 쪼여져서 물이 이게 산화가 되고 일련의 이게 PS2 일련의 전자 전달, 여기 플라스틱 퀴논 이것은 이게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크롬 컴플렉스를 거쳐서 플러스 시아닌을 거쳐서 여기 관계 1, PS1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비대너지의 전환이란 것은 사실은 일련의 전자가
쭉 이제 이렇게 물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NADPH까지 이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NADPH에서 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전자를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에너지 컨버전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요. 이 G스킴인데 이게 G스킴, 그죠? 그래서 전자가 쭉 올라가서 쭉 이렇게 일련의 전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FNR 이게 뭐냐면은 페라독신 이제 뉴클레이즈 이게 리덕테이즈, 그죠? 이게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가 이제 여기 전자가 NADP 플러스에서 NADPH로 이제 전달되도록 돕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전자가 이쪽으로까지 가면은 에너지 컨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G스킴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는 도중에 이 전자를 취득해서 전극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상당히 이제 단순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미생물 연료 전지도 어떻습니까? 기질이 산화돼서 전자가 쭉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화학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기질이 산화돼서 생성된 전자는 전자 수용체, 그죠? 산소나 아니면 용액 중에 있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까지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하려면 못합니까? 그 중간에서 전자를 전극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래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전자가 생산돼서 이동할 때 중간에 전자를 취득을 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전극으로 이동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전극에서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산화 전극이니까 환원 전극, 캐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산소 환원을 우리가 환원 반응으로 써서 여기 쓴 산화 반응 또 산소 환원 환원 반응 그렇게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전체 회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전자를 여기 피어피틴이라는 곳에서 취득을 해서 전구로 이동시켰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것의 전위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대충 보면 마이너스 한 0.6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화 전극의 전위는 마이너스 0.6V고, 그리고 이제 캐소드에서 산소 환원 우리가 이제 반응을 쓰면은 pH 7에서 약 0.8V 정도 됩니다. 플러스 0.8V.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쪽에서 우리가 전자를 취득한다면은 이론적으로 0.8 마이너스 그리고 괄호치고 마이너스 0.6 하니까 1.4V의 그런 전위차를 갖는 우리가 솔라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높은 이제 전압은 형성이 안 됩니다. 어쨌든 원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QA라는 요 물질로부터 우리가 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하면은 이 QA는 어떻습니까? 여기 쫙 보시면요. 한 마이너스 한 0.2V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 셀은 한 1V 정도가 되겠죠. 그죠? 0.8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0.2V 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QB에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취득이 잘 돼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느 쪽에서 이게 전자를 취득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강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못 가게 하는 여러분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초에서도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서 잡초가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잡초를 없애려면 어떡합니까? 농약을 치죠. 그죠? 허비사이드. 농약을 치는데 농약을 치면은 이게 왜 잡초가 죽냐면은
그 농약이 어떤 특정한 잡초에 여기 광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광합성 특히 이제 명반응에 관여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중에 그 중간 과정을 차단을 하게 돼요. 차단을 하면 전자가 이동을 못하죠, 그죠?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암반응도 당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잡초가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를 어디서 추정하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런 제초제로 쓰는 그런 시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우리가 처리해서 대강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좋은 점이요. 여기 이제 각 성분이 요 포텐셜 값이 물론 옆에 이게 옆으로 보면 대강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가 이동하는 그 시간을 여기서 또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excited state로 가는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금방 되고 여기서 이제 pure pit로 갈 때는 약 3피코세컨드 되게 빠르죠. QA로 이동할 때는 약 250 피코세컨드, QA에서 QB는 0.1 내지 0.6 밀리세컨드, 이건 상당히 좀 느리죠. 그다음 플러스 Q는 1 밀리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바이오 솔라셀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포토시스템 2나 포토시스템 1을 분리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극에 입힌 다음에 실험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이런 포토 시스템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실험할 만큼 충분한 양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딱 놓여 있을 때는 안정한데 이것만 따로 분리하면 말이죠.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얼마라고 할 때는 뭐 며칠이 아닙니다. 몇 분 못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죠? 몇 시간은 절대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분야 하면서 이걸 분리해서 이제 실험할까 생각도 했었지만은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다 해서 틸라코이드를 분리하는 해서 이제 그것을 갖고 실험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좋은 결과를 나름대로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